여름 가뭄으로 댐마다 녹조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 식수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도 울산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요금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박은 커지고 있습니다. 진화해수욕장의 랜드마크인 명선교 교각에서 녹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공업탑 지구본에 이어 녹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해수욕장이 반반되면 거대한 수판과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해수욕장의 무질서 현장을 고발합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선 후보가 UBC 특별대담에 출연해 대선 전략을 밝혔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이 자매 살해 용의자 김웅희를 찾기 위해 또다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지난 5월 시작된 북구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휴일 영업 제한이 모레부터 해제됩니다. 원전 밀집 지역인 울산에도 방사능 측정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사능 화석본으로 나선 김희령 유니스트 교수를 피플앤 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심각한 폭염과 여름 가뭄 때문에 울산 지역 댐마다 녹조가 발생해서 식수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분간 비다운 비가 없다는 예보가 나와서 더 걱정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 남구 서남저수지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조류 번식이 왕성해지면서 온통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여기 사는 지가 한 30년 살았는데 20년 만에 처음이라 녹조. 정말 기분. 시민들의 식수원인 회야댐과 사연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회야댐은 식수에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치의 20배 넘게 검출되기도 했지만 아직 식수로 부적합한 수준은 아니라고 울산시는 밝혔습니다. 이곳 대암댐은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이 강가부터 강속까지 온통 녹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대암댐의 녹조는 공장의 정수 비용 증가로 이어져 기업도 걱정입니다. 이처럼 불청객인 녹조가 울산의 모든 댐마다 확산된 건 폭염과 지독한 여름 가뭄 때문. 보통 7월 하순과 8월 상순, 울산에는 각각 60mm가량의 비가 왔지만 올해는 20일 넘게 강수량은 기록되지 않고 비다운 비 소식도 없습니다. 평년에 한 120mm 왔는데 비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대기가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큰 비는 없을 뿐더러 소나기 정도 예상이 됩니다. 녹조 확산을 막기 위해 수중폭기 시설 가동과 황토 살포 등 다양한 대책을 펴고 있지만 걱정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계속된 폭염에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지만 다행히 울산은 상대적인 안정세입니다. 그렇지만 잇따라 오른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원가 부담으로 이어져서 물가 상승 압력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10,000원 주면은 수박 하나 먹을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20,000원 줘야 그래도 좀 먹을만 한 것 같아요. 11,200원 하던 수박값이 최근 배 가까이 오르면서 좀처럼 지갑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산지 작황이 좋지 않아 일부 과일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세입니다. 호박도 비슷한 상황. 하지만 참외와 복숭아 등 대부분의 과일값은 2주 전에 비해 오히려 내렸습니다. 특히 상추나 깻잎 등 채소류는 거의 폭락세에 가깝습니다. 다른 시도가 과채류 모두 급등세인 반면에 울산만이 품종별로 등락을 달리하는 이유는 바로 대기업의 집단 휴가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울산 지방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염과 휴가철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엽채류는 시세가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공공요금과 원자재가 상승. 지난 6월 도시가스에 이어 이달 초에는 전기료가 4.9% 올랐고 휘발유는 지난달 17일 반등세로 돌아선 이후 한 달 가까이 오름세입니다. 모두 한두 달 뒤면 고스란히 개인 서비스 요금과 공산품 가격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는 줄고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경우 생산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무더위 속에 휴가철을 맞아 해변은 어김없이 피서객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밤만 되면 백사장이 술판으로 변하는 등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피서객들이 돌아간 뒤에는 쓰레기만 한가득 남아있다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각, 한 남자가 물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구하고 보니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해 있습니다. 유자 상태를 확인한 바 그 만취 상태로서 자기의 그 능력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어둠이 내린 백사장은 넓은 술판으로 바뀝니다. 피서객은 술에 취해 비틀비틀 춤을 추고 모래를 침대 삼아 잠들기도 합니다. 사용이 금지된 폭죽은 이곳저곳에서 경쟁하듯 쉴 새 없이 터집니다. 주전해변으로 가봤습니다. 이곳은 무허가 노점들이 점령했습니다. 해변 한가운데 분식집을 차려놓았는가 하면 지난해 단속으로 사라졌던 이동식 노점들도 갖가지 메뉴를 내걸고 다시 등장했습니다. 단속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가게를 얻어가서 장사를 했어요. 시세도 안 주고 이러니까 같이 나오고. 피서객들이 떠난 자리엔 어김없이 쓰레기들이 남았습니다. 하루에 몇 차례씩 수거해도 쌓이고 또 쌓입니다. 주말 같은 데는 주중 같은 데는 한 100개 이상 옵니다. 필산하고 포함해서 한 200개. 낭만적일 것만 같은 해변의 밤. 하지만 피서객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주군의 랜드마크인 명선교 교각 두 곳에 녹물이 흘러내려 부실공사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들어선 교량인 만큼 도장 처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화와 강양을 잇는 145m 길이의 명성교입니다. 울산에서 가장 긴 인도교로 진화 해변의 랜드마크지만 중간 부분의 교각에는 녹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교각에도 녹물이 길게 번져 있어 관광객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87억 원을 들여 건립한 지 2년 반 만에 생긴 일로 주민들도 어이가 없습니다. 저 녹물이 줄줄 쏟아지는 저거를 보고 흉물이라고 좀 소리를 하고 가는데 저거를 빨리 개선을 해가지고. 시공업체는 녹이 잘 생기지 않도록 특수 도장을 했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바다가 되다 보니까 명분이 있어가 그런 영향을 좀 미치겠나 싶은데. 부실 공사가 아니라는 주장인데 시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울주군은 뒤늦게 녹이 생긴 걸 알았습니다. 2년인 하자 보수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명성교의 녹물 원인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UBC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한 민주통합당 손학규 후보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후보는 보수적이면서 중도적인 유권자를 끌어들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선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UBC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한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선 경선 후보는 민생과 통합을 위해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심대장정 100일을 하면서 서민들의 아픔, 어려운 생활 이것을 나라가 좀 같이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손 후보는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녁이 있는 삶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보수적이면서도 중도적인 새누리당 지지층을 확보하는 것이 대선의 필승 전략이라며 새누리당의 아성인 분당에서 승리한 자신이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자였던 사람들에게도 박근혜, 근데 손학규라면 괜찮다. 그 층을 끌어오는 것이 이번 대통령. 안철수 교수와의 단일화를 묻는 질문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신중을 기했습니다. 하지만 안 교수가 정치권 블루칩으로 급부상하는 것은 무능한 정치권에 대한 경고라며 민생과 통합이라는 가치 연대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BC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민주통합당 손학규 후보편은 내일 오전 9시부터 40분 동안 방송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오는 26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울산 경선을 앞두고 김두관, 정세균 후보가 울산 지역 노동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오늘 현대자동차 노조와 한국노총 울산본부를 잇따라 방문해 국가 운영 주체로 노동계와 함께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후보도 한국노총 울산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과 노동계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후보는 UBC 울산방송의 특별대담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정치 비전과 울산 지역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전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많은 울산에 방사능 측정소가 생겼습니다. 초대 소장을 맡은 유니스트의 김희령 교수를 김혜진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국내 13번째로 지난 1일 가동에 들어간 울산 방사능 측정소입니다. 앞으로는 방사능 유출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게 됐는데요. 울산의 방사능 파수꾼은 유니스트 김희령 교수가 맡았습니다. 네, 울산 지역 방사능 측정소장 맡게 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감이라기보다도 방사선적으로 불안한 시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공유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당히 좀 흡족하면서도 앞으로 또 이렇게 잘 돼야 할 텐데 뭐 이런 마음이 앞섭니다. 지난해부터 유니스트 친환경 에너지공학부 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일영 소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학에서 원자핵공학을 전공한 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10년 넘게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갖춘 울산 측정소는 물과 공기, 흙에 있는 환경 방사능 측정과 분석 평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방사능 유출을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안전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 측정소가 앞으로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울산 시민들이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또는 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알 수 있게 이렇게 한 역할을 하고요. 또 더불어서 이러한 첨단 시설들을 이용해서 어떤 이게 방사선 관련한 어떤 계측 기술 또는 분석 기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심화시키고 함량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에 들어선 방사능 측정소. 김 교수와 함께할 방사능 측정소가 원전과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한몫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플앤뉴스 김혜진입니다. 지난 6일 재가동에 들어간 고리원전 1호기가 오늘부터 전력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한수원은 오늘 오전부터 본격적인 전력 생산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100% 수준까지 출력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은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가동 중단 5개월여 만인 지난 6일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했습니다. 울주군 서생면과 온양, 온산 등 원전 인접 지역 주민 대표들이 현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재계 읍면 대표들은 그동안 지역별 원전 대책위가 활동하면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지역별 원전 대책위원장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통합기구를 만들어 원전 관련 법규와 민원, 지원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그제부터 1시간씩 파업 시간을 늘려서 오늘은 주 야간조가 4시간씩 파업을 벌였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달 13일 이후 8차례 파업과 잔업 거부 등으로 차량 2만 3천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4,848억 원의 생산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어제 14차 교섭을 갖고 주간 연속 2교대제와 비정규직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다음 주 3차례 정도 집중 교섭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도 회사 측이 제시한 비정규직 해결 방안에 반발해 오늘 2시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제한한 북구 지역의 대형마트 휴일 영업이 모레부터 해제됩니다. 북구는 울산지방법원이 홈플러스 북구점과 롯데마트 진장점 그리고 메가마트 울산점 등 대형마트 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6곳이 북구를 상대로 낸 휴일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는 법원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모레부터 지난달 21일 제기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때까지 영업 제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유통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가 소송을 통해 영업을 재개하면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이 역대 최다 규모의 참돌 고래떼를 발견했습니다.
남구에서 운영하는 고래 탐사선인 고래바다 여행선은 오늘 오전 11시쯤 장생포 기점 17km 해상에서 참돌고래 6,000마리가 떼를 지어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고래바다 여행선은 올 들어 17번째 고래를 발견해 3번 출항에 1번꼴로 고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보상 지침에 맞지 않아 난항을 겪던 지난 6월 화물차 연쇄 방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본격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국토부가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과 화물차 피해 연관성을 증명하는 확인원을 울산경찰청이 발급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보상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보상 지침이 파업 기간 중에 피해로 한정돼 있는 만큼 화물연대 파업 하루 전인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연쇄 방화 피해는 연관성이 있다는 경찰의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경찰도 확인서 발급에 난색을 보여 보상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자매 살해 사건의 용의자 김홍희를 찾기 위한 경찰의 산악수색이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울산과 부산 지역 경력 700여 명과 수색 헬기 등을 동원해 김홍희의 흔적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부산 기장군 천마산과 한박산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는 지난 8일 울산과 부산 지역 숙박업소와 재개발 지역 수색에 이은 것이지만 여전히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남구 달동 문예회관 사거리에서 번영교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 5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편도 4차선 도로 가운데 3차로를 달리던 스포티지 차량이 앞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울산에서도 벌에 쏘이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벌에 쏘여서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벌써 50명이 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 22명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지난해 210건에 그쳤던 벌집 제거 출동도 853건에 달해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오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47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5월 초부터 북구 양정동의 대기업 정문 앞 상가에 게임기 50대를 갖추고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1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문수 경기장 후반 관광에서 열리는 올림픽 축구 한일전 시민 응원전에 5천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현장에 의자를 놓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문수 경기장 직원들도 비상 대기시킬 예정입니다. 내일 새벽 응원전은 붉은 악마와 처형전사 응원단이 가세해 경기 1시간 전인 2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울산 옹기축제를 웰빙 산업과 연계된 산업관광으로 만들어 전국적인 축제로 육성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올해 옹기축제 평가보고회에서 안동대학교 배만규 교수는 옹기축제가 단순한 체험 위주여서 수익성도 떨어지고 규모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웰빙 산업과 연계해 축제를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 울산지회는 오늘 동천 실내체육관에서 제2회 기아체험 24시간 울산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내일 낮까지 24시간 동안 생수한 병으로 버티며 지구촌 빈곤아동의 현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하루 종일 흐린 날씨를 보였는데요. 성경 캐스터, 주말에는 날씨 어떤가요? 네, 오후 들어 잔뜩 흐려지면서 지금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오전까지 이렇게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제법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강수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 햇살이 나면서 날씨가 좋아지겠고요. 한낮 기온도 31도로 낮더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다시 흐려집니다. 북동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해안 지역에는 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 기온은 30도로 내일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대체로 구름만 많은 평온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33도, 춘천 32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경상도 지방은 새벽까지 비가 오겠고요. 제주에도 낮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2도 분포로 내륙 지역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영남 지방 내일 오전까지 흐린 곳이 많겠고요. 경북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31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위가 물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뚜렷한 비 예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날씨였습니다.